그리고 개인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미는 아니다. 우리가 알던.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죠. 그 뭐 투자자 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요새 이제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뭐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잡히는 예. 게 만만치 않잖아요. 예. 고객 예탁금이 이제 50조 원에 육박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99년도 이때 이제 그 IT 버블 때 예. 개인들이 막 그때 이제 뭐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들을 배제하고 막 그냥 뭐 직접 투자해가지고 그냥 예.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이 또 그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또 약간 좀 저는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이 있더라고요.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을 공부를 안 하셔도 그 기본적으로 파동은 복제가 일어납니다. 파동의 복제가 일어난다는 건 에너지가 순환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직전 파동이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법서에도 나오거든요. 전에 썼던 전략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과거와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시는 건 되는데 과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과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으려고 과거를 보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언론에도 이야기를 하고 뭐 신문에도 나오는데 투자 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동학 운동 오케이 괜찮다 괜찮은데 실제 기사가 나는 것처럼 제발 삼성전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가 자문사 대표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니까요. 그렇죠. 네, 의견이거든요. 기사도 나갔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건 찬성이고 적시에 잘 일어났습니다. 근데 기사도 부장님이 써주셔가지고 보셨지만 삼성전자만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갔는데 그 중에서 제약, 의약, 의료정밀, 기계가 메인이었거든요. 밴드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하고 의약하고 스프레드가 올해 스프레드가 수익률 차가 80%가 넘고 엄청나죠.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미는 아니다. 우리가 알던.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죠.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저희 알고리즘에서 기계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하죠. 10명이 다 개인이라고 가정을 하죠. 기관 투자자도 있고 뭐 외국인도 들어와 있지만 10명이 전화를 해서 동시에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를 시가총액 1700조 시장을 네. 원거리에서 전화를 해서 다른 은행,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움직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켓 메이커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동학분들이 지금. 이른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2016년도에 중국이 주가가 5천 가까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2,600까지 빠졌어요. 중국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 투자자긴 해요. 알고 봤더니 기계더라는 거죠. 기계다. 예. 근데 중국 기계가 아니라 해외 기계였던 거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개인의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왜 왔냐고 그러면 가벼워요, 몸집이. 큰 분도 계신데 가볍고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시장을 따라가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동향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기계화된 매매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밴드에 자주 올린 거 보셨잖아요. 화요일 날. 코스닥 여기 보면서 이야기 드릴까요?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1348종목입니다. 밴드에는 제가 69%라고 올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전 데이터를 오픈을 하면, 그날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지분율이 있는 종목이 936종목이에요. 매도한 종목은 248종목이고, 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움직인 코스닥 종목 수가 1184종목입니다. 제가 저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외국인이 뭐 홍콩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이 있는데, 걔들이 한국 시장에 코스닥에.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하면서 사이좋게 코스닥 종목의 89%, 90%를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저건 전형적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다. 알고리즘이 트레이딩 HFT 뭐 이런 거.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인데, 부장님께서 기사 쓰신 대로 다음 달 그 거래소 오픈하잖아요. 자, 동학개미들, 뭐, 이게 동학개미가 실질적인 뭐, 진짜 개미, 그냥 전통적인 고전적인 개미냐. 매매 동향이나 어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기관화된 거의 시스템 트레이딩 같다. 뭐, 이렇게 느낌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사실 주변에도 보면은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주식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증권사 업무가 마비되죠. 신규 계좌 개설 때문에. 뭐 계좌가 서버가 다운되고 막 그래요. 요새 키움증권 서버가 막 툭하면 다운되고 막 그러던데. 어떤 지점장. 대한민국 온라인 1위 증권사가 고객이 들어오는데 수령을 못해서 다운된다.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뭐 요새 지점장들이 몇 년 동안 손가락 빨다가 올해. 예. 그냥 증권사 지점장들이 상당히 좀 이제 배부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 동학개미들한테는 우리 로우피아 투자자문의 이대호 대표님은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기회가 늘상 오진 않습니다. 남기고 싶은 건지. 기회는 늘상 오진 않거든요.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네.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습니다. 준비된 자가 수익을 거두는 거고요. 그리고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이 시장에 들어오셔야 돼요. 20, 30대 분들, 30대, 40대 분들, 부장님에서는 악착같이 노력해서 적금 넣어서 두 자릿수 금리의 이자를 받아서 집을 샀거든요. 지금 20, 30대는 소수점 두 자리의 금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참 부럽네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단, 안전한 투자처를 누가 찾느냐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버블이냐 아니면 아니냐는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내가 들고 있으면 붐이고요. 내가 안 들고 있으면 버블이에요.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우리 강상우 PD 웬만하면 감동을 안 하는데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할지 알지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증권사도 CM이 있어가지고 은행 말고 증권사가 이자는 주거든요. 네, 조금 줘서 그렇지. 네. 자, 그 멤버스 익스체인지 네.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7월로 예정돼 있는데 7월 24일인데 지난번 유튜브에서 녹화 날짜 나왔어요 그때? 예. 7월 24일. 예, 오픈합니다. 와, 드디어 그게 왜 모건 스탠리가 이 트레이드를 15조를 주고 인수를 인수를 했겠어요? 하냐? 리테일 네. 시장 들어간 겁니다. 기계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를 기계적으로 끝내겠다는 거죠. 자, 이제 멤버스 익스체인지가 7월 24일 날 오픈이 네. 되면 이게 우리 뭐 그냥 그래도 그냥 뭐 명명하자면 이 네. 동학개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것 같은데 수수료도 엄청 싸다 그러지.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준비가 돼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거나 뭐 모르거나. 예. 예. 그래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알고 대비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 거래소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한 게 작년이 1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1년 반 동안 준비를 한 거죠. 벌써 이제 임박했네요, 그죠? 한 달 앞으로. 한 달 남았어 이제. 예. 오.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근데 게 지금 문제죠. 마침 또 이제 정부에서도 예.
뭐 주식 양도차익세 과세한다 그러면서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이제 낮추겠다.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없애겠다 막 이러잖아요. 답을 드릴까요? 네. 10억에서 연말에 3억으로 하죠. 네. 시간 지나서 1억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겠죠. 네. 그러면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금융기관이 1억 미만으로 종목으로 커버리지를 해서 투자자들을 포트폴리오 짜드려야 돼요. 100억 자산가다. 100억 자산가 요즘은 100억을 자산가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100개. 금융기관이 100개를 하면 위험하죠. 망할 거면 반토막 낼 거면 200종목을 사도 되지만 금융기관이잖아요. 자산을 늘려드려야 되잖아요. 130종목은 투자를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130종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힘들죠. 네.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어차피 낼 건데 네. 글로벌 1위 기업이 투자하면 되는데 왜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직접 투자가 늘 거고요. 해외 투자가 늘 커질 겁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2년 뒤에 벌어질 일 명확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둘러서 제품 출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설피 지금 뭐, 이렇게, 세수 생각하고, 또 네. 뭐, 다른 나라는 다 양도차익세 부과하는데, 우리만은 지금 안 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래세 대폭 인하되고, 궁극적으로 폐지되고 그러면 저런 멤버스 익스체인지는 완전히 뭐 한국 시장 거의 뭐 물반 고기반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싫어요. 예. 자본시장법이 작년에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2018년 12월 23일, 12월 30일 날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바뀐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개가 바뀌었으니까, 금융 쪽에. 그리고 작년 2019년은 자본시장법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5년, 10년 지나서 자본시장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 작년에 AI가 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투자 컨설팅을 할 때, 뭐 제한된 영역이긴 하지만,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를 통해서 종목을 찍지 말고 통합 자산 관리를 하라고 자본시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종목 찍는 거는 좀 안 되고. 종목을 찍는데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디바이스,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 예. 야, 이름 잘 지어놨네요. 근데 법에 전자적으로 좀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 디지털도 괜찮은데 왜 전자적? 전자적. 전자적. 네. 어설픈 내용이긴 하지만 법에는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멤버스 익스체인지가 나오는 건데 이건 저는 우연이라고 보진 않죠. 그냥 글로벌리 벌어지는 2000년에 시작한 다보스 포럼에서 서로가 약속한 룰을 20년 동안 투자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로피의 어떤 우리 알고리즘 로봇, 로피의 어떤 진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어떤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좀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8월 말 9월 초에 국내 해외 토탈에서 주식으로는 12,000 종목을 오픈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185개 행정구역의 부동산 데이터, 투자에 지침이 되는 데이터가 오픈될 겁니다. 그게 올해 마무리되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바로 중국 쪽에 진출을 할 겁니다. 중국이 한국 투자자가 한 500만 명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은 3억 명이 넘습니다. 금융도 이제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올해 사업 계획이고요. 그게 참 십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참. 계속 당하고 있는데 네. 누군가 나갈 겁니다. 저도 나갈 거고 많은 기관들이 성공하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회사 방침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를 지킨다는 게 회사 방침이지 않습니까?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자산을 커버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펀드가 오픈됩니다.
어떤 펀드가 좋은지, 지금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데이터가, 뭐, 종목이 12,000개인데 펀드 해봐야 2,500개거든요. 오픈할 거고요. 예정대로 스케줄이 된다 그러면 2분기 때, 가상화폐 시장에도 들어갑니다. 야. 전 세계에 코인이 900개, 토큰이 1,300개 정도니까, 펀드 숫자보다 작습니다. 한 2,200개 정도니까, 모든 데이터가 있는 거는 다 예측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단 9,000원을 내셔야 되겠죠. 월 9,000원을 내시면, 전 세계 종목들, 부동산, 그 다음에 가상화폐, 펀드를 30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드릴 거예요. 전 종목 12,000개에서 그까지 내정 오픈되면 2만 개가 될 텐데. 근데 대표님 뵙기가 힘들겠네, 이제. 아니,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제가 개발사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정이 빠듯한데, 지금은 검증도 해야 되고, 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픈 전까지는. 오픈이 되면, 저는 다녀야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 투어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기계가 다 커버를 해주는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더 계속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이 펀더멘털 F와 T, 이 가격이 너무나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그런 형국인데, 역시 이제 가격이 어떤 F를, 펀더멘털을 선행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해외의 표준적인 개념이니까 뭐 아셔야 되거든요. 표준적인 개념이니까 뭐냐 그러면 비상장 주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없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가치 평가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밸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가치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치는 평가하는 거고요. 가격은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럼 장에서 실제 전 세계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은 테이크하는 거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죠?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싸다 비싸다를 논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가치는 평가하시고 가격은 테이크하십시오.